안녕하세요. 구초 있습니다. 저는 33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1, 2차 동차 합격을 한 직장인이고요. 제가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것 중에 한 가지는 바로 핵심 이론 정리의 필요성이었습니다. 과목마다 공부해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을 핵심 이론이라고 칭한다 그러면 핵심 이론을 잘 정립하고 거기에 나머지 기본 이론들을 살을 붙여나가는 방법으로 공부하면 좀 더 수월하게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를 하게 되고 공인중개사 합격할 수 있게 되는 좋은 방법으로 이르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영상은 그러한 핵심 이론을 정립하고 다지는 데 도움이 되고자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부와 대학원에서 경제와 경영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동산학개론에 대해서는 좀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문으로서의 과목과 그 다음에 시험 과목으로서의 과목은 굉장히 좀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쉽게 공부만 한 것은 아니었다 하는 점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부동산학개론의 과목, 시험에 출제되는 과목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러는데요. 크게 세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됐습니다. 부동산학 총론, 그 다음에 부동산 강론, 마지막으로 부동산 감정평가론,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부동산학 총론에서 세 문제, 부동산 감정평가론에서 7문제, 그리고 나머지 부동산 강론에서 모두 30문제에서 총 40문제가 출제되는데요. 부동산 강론은 부동산 경제론, 시장론, 정책론, 투자론, 금융론, 개발관리론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파트별로 출제가 고르게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학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부동산학개론의 학습 방법에 대해서 7가지로 정리된 걸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는 부동산학개론은 학문 분야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모두 6가지 과목인데 그 중에 개론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것은 부동산학개론이 유일합니다. 따라서 부동산학개론은 다른 과목보다도 전반적인 어떤 체계적인 이해가 선행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먼저 개념을 이해하고 암기하자인데요. 충분하게 개념을 공부를 해서 숙지를 하면요, 반드시 암기하는 절차를 가져야 됩니다. 시험은 이해하고 풀려고 그러면 약간의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문제를 읽고 바로 해결하려면 암기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개념을 이해했다면 그 이해된 걸 토대로 암기하는 것을 거쳐야 된다는 것 알려드립니다. 세 번째는 문제에서 키워드를 찾아내고 키워드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자입니다. 저는 이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학습 방법 중에 한 가지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는데요. 문제에는 출제자가 물어보고자 싶은, 알고 싶어 하고자 하는 키워드가 숨어져 있습니다. 그 키워드를 찾아내고 키워드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손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와 같이 이 키워드를 찾아나가는 방법을 같이 공부하는 것이 이 강좌의 또 다른 목표입니다. 네 번째는 문제의 유형을 파악한다입니다. 문제 유형에는 크게 옳은 문장, 틀린 문장 찾는 거, 이렇게 박스형 문제,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눠져 있는데요. 틀린 문장을 찾는 문제보다는 옳은 문장을 찾는 문장, 옳은 문장을 찾는 것보다는 박스형 형태로 나오는 출제되는 문제가 좀 더 난이도가 어렵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유형은 크게 앞부분에 나와 있는 주어 부분을 바꾸는 문제, 그 다음에 뒷부분에 나오는 서술어 부분을 바꾸는 문제,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눠져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뒷부분에 나오는 걸 바꾸는 수로 부분을 바꾸는 문제보다는 앞부분에 있는 주어 부분을 바꿔서 출제하는 것이 조금 더 어렵게 체감되어집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주어 서술어보다는 수식어로 바꾸는 문제는 출제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주어와 수로 부분을 문제를 읽을 때 주의해서 파악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섯 번째는 동영상 강의를 참고하면서 확실하게 개념 잡힐 때까지 반복 학습한다인데요. 공인중개사 시험은 마라톤과 같은 장기 레이스와 같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학문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죠. 지금 학습하고 있는 게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까지 기억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개념이 불확실하게 잡혀 있으면 그때까지 기억력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확실하게 개념이 잡힐 때까지 반복해서 학습해 줄 것을 권유드립니다. 여섯 번째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과감하게 건너뛴다인데요. 공부하다가 처음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두 번 더 학습을 해보고요.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으면 과감하게 건너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세 번 정도 나머지 것에 학습이 되어지고 다시 아까 이해해서 공부하지 못했던 부분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때 다시 이해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때 다시 공부를 할 수 있으면 됩니다. 따라서 처음에 공부할 때 이해하기가 어렵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과감하게 건너뛰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학습 방법 중에 일곱 번째는요. 계산 문제에 미리 겁먹지 말자입니다. 다른 과목과 틀리게 부동산학 개론에는 한 8문제 정도의 계산 문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두세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수학보다는 산수에 가까운 방법이니까 미리 계산하는 방법을 충분하게 숙지를 한다 그러면 시험 문제 풀 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 풀이 과정에서 2분 이상이 소요된다라고 생각되지만 그 부분은 과감히 건네뜨는 것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시험 문제는 시험 문제 풀 때 주어진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2분 이상 소요되면 2분, 3분, 4분 이렇게도 걸릴 수 있거든요. 따라서 그렇게 시간이 많이 소요되면 나머지 부분을 풀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문제풀이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들은 과감하게 건너뛰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개념을 정리를 해볼 텐데요. 부동산학 총론에는 크게 3가지 파트를 구성해 가지고 시험 문제가 출제되는데요. 첫 번째는 부동산학의 정의, 두 번째는 부동산 개념과 분류에 관한 문제, 마지막 세 번째는 부동산 특성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부동산의 특성으로서는 자연적인 특성과 인문적인 특성을 구분하고요. 특히 자연적인 특성에 해당되는 내용들, 그 다음에 인문적인 특성에 해당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물어보는 것들이 출제가 됩니다. 상대적으로 요즘에 이제 인문적인 특성에 대해서 물어보는 제도 출제되고 있으니까 같이 자연적인 특성과 인문적인 특성도 같이 학습해 주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부동산학 정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요. 학자별로 부동산학 정의를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부동산학이란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 원리 및 그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 응용과학이다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학이란 부동산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을 연구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법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의 접근을 시도하는 종합 응용 사회과학이다 하는 측면이 있고요. 세 번째 정의로는 부동산학은 토지와 그 정착물에 관하여 그것과 관련된 직업적, 물적, 법적, 금융적 여러 가지 측면을 기술하고 분석하는 학문 연구의 한 분야이다. 이렇게 3가지 형태로 정의가 됩니다. 키워드 위주로 봐보자면 부동산학은 종합응용과학이다. 부동산학은 종합응용 사회과학이다. 이런 것들이 키워드가 되겠죠. 이걸 기억해 주시고요. 세 번째에서는 부동산학은 토지와 그 정착물에 관한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부동산 현상과 부동산 활동이다 하는 것 지문에서 볼 수 있으니까요. 좀 기억해 주시고요. 부동산학의 학문적인 성격을 규정하자면 종합과학이고요. 응용과학이고요. 그리고 사회과학이고요.
경험과학이고요. 규범과학이다. 이런 걸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틀린 문장으로서는 순수과학이다. 자연과학이다. 이런 것이 나머지 것들과 섞여서 나올 수 있으니까 순수과학과 자연과학은 부동산학의 학문적인 성격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염두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부동산학의 정의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것을 문제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부동산학은 토지 및 그 정착물에 관하여 법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의 접근을 시도하는 종합 응용과학이다. 맞죠? 2번 부동산학은 현실의 복잡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응용과학이다. 3번은 부동산학은 부동산 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인 경험과학이다. 맞는 말이죠. 네 번째, 4번은 부동산학은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의 기본 원리를 탐구하는 순수과학이다. 순수가 아니죠. 다섯 번째, 부동산 현상을 연구함에 있어 관련되는 주변 학문을 모두 포함시켜 연구하는 학문을 종합식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5가지 문항이 나오는 것 중에서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죠. 답은 4번으로 쉽게 고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키워드 위주로 문제를 읽자 그랬잖아요. 그럼 키워드 위주로 읽는 것을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학은 종합응용과학이다. 중간에 나온 것들은 거의 다 맞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학은 응용과학이다. 맞죠? 세 번째, 부동산학은 경험과학이다. 맞는 문장이죠. 네 번째, 부동산학은 순수과학이다. 이게 아니죠. 여기서 바로 네 번째에 나오는 순수과학이라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문제 풀 때 5번째 문제는 굳이 보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 된다는 것이죠. 이상으로 부동산학 개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첫 시간으로서 부동산학을 공부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첫 번째 강의 내용으로서 부동산학의 정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